네, 쉬어가는 우리 주식시장 오늘 분위기 속에서도요. 또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마감 분석 5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시각,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 그림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TN 김종효 연구위원 함께 하실 거고요. MTN 힌트 정재현 전문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감 분석 5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를 함께 올려놔봤습니다. 롯데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두 분께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쪽이 이제 속도가 좀 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적 분할을 해서 투자회사를 뭐 합병하고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뭐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주들요. 어떤 관점에서 이 롯데그룹주 주목하면 좋을까요? 두 분께 200초 드리겠습니다. 의견 챙겨주세요.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보면 조용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롯데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단 말이죠. 물론 뭐 시가 대비해서 급등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승률 측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거래도 굉장히 좀 많이 붙은 것 같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롯데그룹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릴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롯데쇼핑이나 롯데제과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뭐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이 부분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많이 얽히고 얽혔던 롯데그룹이었었어요. 작년부터 이런 얘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분들은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이 대기업들에 있어서의 아직까지도 이 오너 리스크, 즉 삼성 쪽에서의 오너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됐듯이 롯데나 이런 쪽에서도 오너 리스크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조정 시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22만 원 이하 권역에서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 뭐 18만 원 정도 때는 뭐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도 업종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좀 반등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김종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롯데그룹주를 우리가 볼 때 지금 뭐 대기업 그룹군에서 가장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그렇죠. 대주주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기업, 호텔 롯데가 있어야 이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근데 호텔 롯데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일본 회사거든요. 광현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전부 일본 주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이거 벌써 몇 년째 읊고 먹고 있는 리포트 아닙니까? 뭐 전혀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롯데그룹과 SK그룹이 과연 삼성그룹처럼 이번에 이 특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형제의 난이 100% 끝났느냐? 이것도 지금 100%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확실한 한 가지 팩트는 롯데가 숨겨진 자산들을 모두 상장하면서 시장으로 끌어올렸을 때 지금의 가치는 말도 안 된다. 저평가된 자산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까?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할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특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롯데그룹주의 투자 메리트? 싼 거 빼고 뭐 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고요. 업황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으로 봤을 때도 별 볼 일 없고 저평가된 걸 제외하면 그 어떤 메리트도 단 한 가지도 없는 기업을 오늘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관심거리로 삼겠다? 이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저평가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 장기적으로 뭔가 좀 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조금씩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각된 롯데그룹과 관련된 이슈를 두 분의 시각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단은 관심권에서 조금은 뒷편으로 밀어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고요. 마감분석 5 두 번째 종목은 어떨까요? 이 종목에 대한 시각도 두 분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화학이에요.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도 3% 조정받고요. 이번 주 내내 떨어집니다. 하루만 제외하고는 매일매일 파란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연을 팔고 나가고요. 지난달에 흐름 참 좋았는데요. 실적 부진할 거다라는 얘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조정받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LG화학은요.
매수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까? 두 분의 시각 20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 지수가 이렇게 평활한 구간에서 핵심은 실적이겠죠. 네. 실적이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석유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 이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즉 4분기에 대한 전망치가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일단 좀 더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사실 다른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실적이라든가 혹은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썩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요. 하고 있는 사업도 뭐 순탄하게 좀 잘 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부분들이 뭐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뭐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중국에 대한 이 태클이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바로 그게 사드에 대한 부분들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새롭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바로 빨리 돌아올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단기간에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많이 빠져 있고 어떤 그 바닥권을 좀 탈피를 해볼까라는 그런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수를 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5만 원권역 정도가 된다라면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유 없는 하락은 없다라는 거죠. 뭐 그게 실적이 됐든 수급이 됐든 뭐가 되었든 어쨌든 이유 없는 하락은 없습니다. 뭔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르는 종목도 마찬가지. 그게 뭐 테마가 되었든 뭐 투기적인 거래가 되었든 어째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락하는 이유로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실적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적 안 좋은 거 누가 몰랐습니까? 이거 뭐 꾸준하게 계속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중국의 배터리 실적 안 나올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뭐 전자소재 쪽에서도 생각보다 뭐 개선 가능성이 빠르지 않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군들은 장기적으로 접근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답도 안 나옵니다. 차라리 지금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석유화학 업종 내에서는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조정받을 때 차라리 그런 종목에 가서 붙어 있는 게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롯데케미칼보다 LG화학이 100배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2차 전지가 차세대 전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세대 전지 쪽에서 LG화학이 아직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기업과 함께 그래도 국내 기업이 계속 그나마 중국을 조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믿는다면 장기적인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단기 관점이라면 그나마 실적 좋다라고 하고 수급이 붙어있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케미칼 이런 쪽으로 가서 붙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큰 점수가 부여되지는 않죠. 더 좋은 종목들, 더 수익률이 빨리 날 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시각. 그래도 더 떨어지면 한번 어느 정도는 사봐도 괜찮을 거라는 시각, 이 정도로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감 분석 5,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봤는데요. 파인텍입니다. 그런데 이 파인텍 같은 경우도 상승의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할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합니다. 정재훈 전문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최근에 증권사 분석은 나온 거를 확인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 OLED 시장으로서의 어떤 뭐 진출이 확보되고 그로 인한 성장성 부각된다라는 뭐 시각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파인텍이 금일 급등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8%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의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 파인텍이 원래 LCD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세광테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가이던스를 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을 한 300억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세광테크의 인수에 의한 시너지 효과는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LCD 쪽도 이제 적자 쪽에서 흑자로 서서히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7%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 쪽이라든가 삼성 쪽의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변수로 좀 놓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파인텍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250만 주 정도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공매도가 나와 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5천 원대 중반 가격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놓고 봤을 땐 10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혹은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규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10,000원 이하 권역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마감 분석 5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장에 관심 주목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또 뉴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 2% 정도의 상승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영화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네요. 더 킹. 개봉하자마자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는 영화를 이제 투자하고 이제 배급한 이런 회사이죠, 뉴. 네, 뭐 흥행몰이에 대한 어떤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비해서는 또 주가 상승폭 자체는 한 2%, 또 윗골이 나면서 조금 상승폭 줄어드는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김종현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00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영화 산업과 관련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설 때인데요. 그 설 때에 가장 핫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의 배급권, 그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기관 창구성 매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죠. 주가의 뭐 등락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만 매수가 들어온 창구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기관성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보단 기관 쪽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좀 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과거 경험상 뭐 1,000만 관객 돌파하면 이 종목의 실적이 폭발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관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영화 하나의 실적으로 이 회사 자체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연이어서 뭐 한 3-4탄 터트려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 이 종목의 반등폭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다음 주 정도에도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CJCGV와 이 종목이 같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있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뭐 추가 매수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뉴 점검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 단기적으로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마감 분석 5 마지막 종목은요. 보험 업종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을 좀 올려놔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으로 또 꼽히고 있어요. 근데 뭐 뚜렷한 이슈는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쪽의 순매수 이어지고 있다는 점. 큰 이슈 없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크게 올라가는 날이 종종 보입니다. 최근요. 정전 전문가님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투자 포인트도 챙겨주세요. 100초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5%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나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들입니다. 보험 업종 자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삼성생명만 제외한 나머지 보험 종목군들은 액면가, 즉 그 부분들이죠. 공모가를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로 공모가를 하회한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최근에 PC생명을 인수를 하면서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PC생명이 변액보험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액보험 시장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미래에셋생명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가격적인 밸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도 좀 상당히 쌉니다. 금융주들 자체가 상당히 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생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주 중에 치고 나간 종목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미래에셋생명이기 때문에요. 보험 업종의 대장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6,000원대 후반, 중반 정도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는 눌림목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500원 정도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조정 시에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접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에 대한 시각 좀 챙겨봤습니다. 3시 25분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수의 낙폭이요.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두드러진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시호가 마감 구간으로 시장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주호 앵커와 함께 정리하고 오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취임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취임 연설에서 굉장히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시장이 주목을 하면서 아직 아무것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 지수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207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보이는 그런 장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져 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약 0.4% 정도의 하락세에서 계속 횡보 장세를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206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하락세가 크게 이어진 이후에 오후장 들어서는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감 동시효과 들어서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우면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 가격은 621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와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수급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거래 연속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매수와 매도 물량을 보더라도 기관의 매수 물량이 139억 원으로 미미하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도 20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관망세라기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254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전체 기간으로 따져본다면 거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약 보름간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상승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0.3% 상승하긴 하지만 아주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0.3% 정도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수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CJ ENM입니다. 자, 오늘같이 별로 좋지 못한 시장에서도 1.7%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보합권, 카카오가 2%대 하락, 메디톡스도 1%대 하락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몇 가지 종목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가 원화 약세를 비롯해서 긍정적인 영업 환경에 힘입어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권가 분석과 함께 투자 심리가 좋아졌고요. 오늘은 약 4% 상승한 예상 체결 가격이 17만 1,500원 선에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모다정보통신입니다. 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리니지2 레볼루션, 이 게임에서 사용되는 아이템들이 거래가 되는 중개 업체가 있는데요. 아이템 중개 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거래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다정보통신이 이 아이템 중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기업을 갖고 있죠. 자, 이런 소식과 함께 모다정보통신, 리니지를 비롯해서 여러 개의 게임들이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모다정보통신의 주가도 상승으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예상 체결 가격은 약 10% 상승한 1,2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CJ 대한통운입니다.
국내 한 증권가에서 올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8%, 그리고 영업이익은 21.8%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4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대한통운이 0.5% 정도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 가격은 17만 500원 지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SK D&D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 전망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죠. 예상 체결 가격 3% 넘게 상승한 42,150원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자,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주식시장 마무리가 됐고요. 이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지수 낙폭 키우면서 마무리되는 것 아닌가 좀 우려를 했는데 조금은 돌려놓으면서 마무리가 되고는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지수 점검을 하고요. 정재훈 전문가의 오늘장에 대한 총평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별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엔 뭐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눈치 보기는 좀 지속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순환매가 좀 나오다부터 이제는 내수 섹터, 즉 역별공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업종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화장품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많이 올랐던 산업재 섹터들의 숨고르기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순환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이슈나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일단 이번 한 주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주도적으로 치고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나라 안팎 그룹 불확실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시장은 좀 아래쪽으로 오늘 또 방향을 잡은 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본 상승으로 마무리되고 중국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 2065선까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0.3%의 하락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622선, 0.6% 하락으로 4포인트 조정받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팔고 나갔고요. 그래도 선물은 좀 사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평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 주가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 또 시장에 대한 분석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